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이국희 교수입니다. 오늘은 행복이 성취보다 먼저다. 행복한 의사의 진단 역량 향상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살다 보면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될 때가 있죠. 심리학에서는 인과추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인과관계추론, 커절 리즈닝이라고 하는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다 예전에는 이제 철학에서도 많이 다뤘죠. 철학 분야에서. 인간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수많은 결과들이 있는데 그 결과들의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이 되면은 참 좋겠지만은 이 세상에 그렇지 않은 것들도 많거든요. 어떤 단 하나의 원인의 영향을 받아서 결과가 도출된다. 그러면은 모든 문제가 간단하겠지만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결과들은 또 대부분 약간 얽히고 설킨 다양한 것들의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또 뭐 약간 순환 논리적으로 될 때도 있어요. 원인이 결과가 되고 결과가 원인이 되고 뭐 이런 순환적인 인과관계라고 부르죠. 이런 순환 인과관계가 되는 일도 흔합니다. 근데 이렇게 복잡한 인과적 연결고리가 가득한 우리 삶에서 유독 결과로서만 주목을 받아온 게 하나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별로 복잡하지 않다고. 이거는 무조건 결과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원인이 아니고 무조건 결과라고 취급받은 결론이다. 최종적인 결과다라고만 취급받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사실 행복이에요. 해피니스. 웰빙이라고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다 웰빙까지 포함해서 다 행복이라는 개념으로 부르는데 유독 이 행복은요. 원인이라고 생각한 적이 거의 없어요. 드물어요. 이거가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어색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문장들이 얼마나 타당하게 느껴지는지 한번 본인 스스로 체크해 보세요. 점검해 보세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자, 행복해야 돈을 번다? 행복해야 돈을 벌어. 그러니까 행복이 지금 원인이라는 거거든. 행복해야 돈을 벌어? 예? 그다음 행복해야 좋은 학점을 받아? 또 행복해야 애인하고 관계가 좋아져? 행복해야 외모가 아름다워? 이상하. 자꾸 이상하게 생각이 되죠? 예? 행복해야 건강하다? 아마 여러분 저랑 같은 느낌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냥 평범한 보편적인 심리학적으로만 하는 아주 평균적인 사람이라면은 이런 문장들이 아주 매우 어색하게 느껴질 겁니다. 근데 이건 어때요? 제가 이제 완전히 뒤집어 볼게요. 이 문장들을. 돈 벌면 행복하다. 아, 그렇지. 맞아. 좋은 학점을 받으면 행복하다. 애인하고 관계가 좋으면 행복하다. 외모가 아름다우면 행복하고 건강하면 행복하다. 이런 이 행복이 결과라는 거죠. 원인은 따로 있어요. 돈, 학점, 애인하고의 관계, 외모, 건강 등등 기타 등등 원인은 따로 있는 거예요. 행복은 결과다. 어때요? 이 문장들 아주 자연스럽게 이런 문장들을 읽히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바로 전 슬라이드에서 봤던 그 문장은 세상 어색할 수가 없었는데 아주 이제야 입에 아주 착착 감기는구나 이렇게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과학자들도 그랬어요. 사실 과학자들이라고 다르지 않았어요. 심리학자들이라고 다르지 않았어요. 처음에는요 다 앞의 문장 어색하게 느꼈습니다. 행복해야 돈을 잘 벌어? 이상한데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돈을 잘 벌어야 행복하지. 그래서 처음에는 행복이 결과인 줄만 알았어요. 행복해 어떤 성취를 해? 이상한데? 성취를 해야 행복한 거지. 이렇게 다 행복의 결과인 줄만 알았습니다. 행복이 어떤 것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21세기 들어서 2000년대 들어서 좀 달라졌어요. 이제는 좀 아니에요. 과학자들, 경제학자들, 심리학자들, 심지어 어떤 생물학자들, 물리학자들 생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회학자들, 사회심리학자들 생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의사들 생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긍정심리학자들, 행복과학자들은요. 행복이 결과 변수가 아니라 어떤 것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변수라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 이야기, 이 연구도 행복이 무언가의 결과가 아니라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 초창기 연구 중에 하나예요. 이 연구는 앨리스 아이젠이라는 학자의 주도로 미국에 있는 미시간 대학 의학 전문 대학원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연구 대상은 당시에 이제 3년 차를 맞이한 의전원에서 3년 차를 맞이한 수련의들이었습니다. 수련의 32명이 이제 연구에 참여한 거죠. 그리고 의학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레지던트라고 부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도 교수를 막 쫓아다니면서 배우는 의사 선생님들.
이런 훈련 과정을 거친 후에야, 이런 훈련 과정을 아주 혹독하게 거친 후에야 아주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의사 선생님이 보통 되죠. 그럼 이렇게 훌륭한 의사가 되는데 필요한 자질들에는 뭐가 있을까요? 물론 뭐 수술 능력을 뽑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일단 의사로서 수술을 잘하기 전에 진단을 잘해야 되잖아요. 어떤 병인지를 파악을 해야 약으로 할지, 좀 쉬면 나을지, 뭐 주사로 해결될 수 있을지, 수술을 꼭 해야 할지, 이런 의사결정, 행동이 가능하니까요. 훌륭한 의사라면은 무릇 정확한 진단을 내릴 줄 알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수련의 시절에는 이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위한 훈련 과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가상적인 환자의 증상 프로필을 보여주고 어떤 병인지를 맞추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전공 의사 선생님이, 그러니까 지도교수 선생님이 이렇게 문제를 줍니다. 야, 잘 들어라. 57세 남자야. 하루에 이 사람은 담배를 2갑씩 피고 건설 노동자다. 최근에 애리조나로 여행을 했고 최근 6개월간의 체중이 10kg이나 감소했어. 마른 기침을 해. 딱 이렇게 안경 한번 고쳐 쓰고 이 사람 어떤 병일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질문을 하면은 이제 수련의 선생님들은 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답은 막 좀 고민하다가 폐질환 이렇게 막 답을 얘기하는 거죠. 또는 쓰거나. 그래서 이런 시험을 이제 본 겁니다. 그래서 3년차 수련이들은 이 질문 말고도 5명의 가상적 환자에 대한 병명을 진단하는 과제를 이제 실제로 수행을 했어요. 그리고 총 6명의 가상 환자를 진단하는 시험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자, 결과는 어땠을까요? 자, 한 번에 다 맞춘 사람도 있었고요. 두 번째 기회에서야 맞춘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회를 2번 준 거죠. 재시험 본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뭐 큰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중요한 조작이 하나 이제 들어가 있었어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심리학적인 겁니다. 바로 6명의 가상 환자를 진단하기 전에 이루어진 조작이에요. 뭐냐? 3년차 수련이들 중에 아까 그 32명의 수련이 중에 절반은 약간 행복한 상태로 만드는 조작을 사실 했었고요. 다른 절반, 다른 16명은 중립적인 상태로 만드는 조작을 했던 거죠. 행복한 상태로 만드는 조건에 참여한 이 수련의들, 레지던트 분들한테는 환자를 진단하는 이런 시험을 보기 전에 사탕 선물 세트를 줬어요. 그러니까 사탕 선물 세트를 받게 한 거죠. 그러니까 선물 받았는데 기분 나쁠 사람 없잖아요. 다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중립적인 상태로 근데 만드는 조건에 참여한 16명의 수련이들에게는 인도주의적 의료 행위에 대한 선언서를 읽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아무런 느낌 없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자, 이렇게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거나 누군가를 그냥 중립적인, 아무런 느낌 없는 상태로 이렇게 만드는 거, 실험적으로 조작하는 거를 정서점화라고 부르고요. 영어로는 emotional priming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은 이 가상의 환자에 대한 진단 시험을 풀기 전에 이런 이 정서점화를 한 거예요. 3년차 수련이들은 행복한 정서 또는 중립적 정서 중에 한 조건에 할당이 돼가지고 이런 정서점화를 어떻게 보면 이제 당한 거죠. 그 다음에 환자의 프로필을 보고 진단을 한 거였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사실 흥미로운 결과가 나와요. 뭐냐? 사탕을 선물로 받으면서 행복해진 집단과 그냥 중립적인 정서를 가진 집단 간의 진단 정확도에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먼저 사탕을 선물로 받으면서 행복해진, 기분이 좋아진 집단은요, 첫 번째 시험에서, 그러니까 첫 진단에서 정답률이 54%였어요. 간질환인지 폐질환인지 심장질환인지 한 번에 맞추는 확률이 54%였다는 뜻입니다. 근데 중립적인 집단은 달랐어요. 첫 번째 진단에서 정답률이 37%에 그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 행복해진 사람들은 6명 중에 3명 정도는 정답을 맞췄는데 이 중립적인 집단은 6명 중에 2명밖에 정답을 못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진단이 틀린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수련의 선생님들은 모두 3년 차였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월등히 뛰어난 수련의가 따로 있었다거나 기억력이나 암기력이 남다른 수련의가 따로 있었다거나 뭐 재능이 출중한 수련의가 따로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 전에 이미 다 똑같은 상태. 이 연구 집단의 동질성이라고 부르는데 연구 집단은 동질적으로 딱 맞춘 겁니다, 이미. 자, 그리고서 사탕을 선물로 받았느냐 그냥 의학적 선언서를 읽었느냐 이것만 조작했던 거죠. 그 외에는 똑같았어요. 그런데 이런 실험적 조작, 즉 정서 점화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유일한 차이인 이 정서 점화에 의해서 차이가 생긴 거죠.
이 실험적 조작으로 인해서 더 이상 두 집단이 동일하지 않게 됐다는 뜻입니다. 행복한 수련이들은요, 17%나 더 정확하게 진단을 하는 의사가 됐던 거예요. 그렇지 않은 수련이들은 어떻게 보면 부정확하게 진단하는 의사가 됐던 거죠. 자, 이게 연구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어째서 행복한 수련이들의 진단 정확도가 중립적인 수련이들의 그것보다 더 증가했을까? 이 질문을 해봐야죠. 이건요, 행복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시야가 탁 트인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이런 시야가 넓어진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행복한 사람은요, 큰 그림을 볼 줄 알게 됩니다. 기분이 좋아지면요, 큰 그림을 보게 돼요. 한 번에 많은 정보를 그래서 통합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근데 행복하지 않을 때는요, 시야가 좁아지죠. 시야가 아주 좁아져요. 내로우해져요. 한 번에 많은 정보를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런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느냐? 긍정정서의 확장 효과. 그러니까 반대는 뭘까요? 부정정서의 축소 효과예요. 긍정정서의 확장 효과는 브로든 이펙트라면은 이 부정정서의 축소 효과는 내로잉 이펙트겠죠. 자, 사탕을 선물로 받은 행복한 수련이들이 경험한 게 바로 이거예요. 확장 효과. 이분들은요, 환자의 많은 증상들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능력이 향상됐습니다. 왜? 시야가 넓어져가지고요. 여러분, 제 질문에 그러니까 이제 답해보세요. 뛰어난 실력을 갖춰야 행복한 의사가 되는 겁니까? 또는 뛰어난 실력을 갖춰야 어떻게 보면은 이 자기에게 정말 가치를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자기 일에서 어떻게 보면은 의미를 느끼는 그런 의사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행복한 의사가 뛰어난 실력도 갖추게 돼서 보람과 가치도 더 느끼게 되는 건가요? 아이젠의 연구는요, 행복한 의사가 되어야 진단을 잘하게 된다. 행복한 의사가 되어야 좋은 의사가 된다는 걸 보여줘요. 행복한 의사는 어떤 성취의 결과가 아닙니다. 행복해지는 건요, 어떤 성취의 결과가 아니에요. 어떤 역량의 결과가 아닙니다. 어떤 능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반대예요. 오히려 행복해야 능력 있고, 행복해야 진단을 잘하고, 행복해야 역량이 강화되고, 행복해야 시야가 향상된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아이젠의 연구는요, 진단을 잘한다는 성취를 불러오는 원인이 바로 행복이라는 걸 보여준 거니까요. 여러분, 행복이 성취의 선행이에요. 성취해야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이 먼저입니다. 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였고요. 지금까지 인지심리학자 이국희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